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1강부터 50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땡땡하려면 건축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의 매매라든가 또 부동산을 사서 신축하는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용도 변경하는 경우, 또 나중에 지은 다음에 이거를 분양하는 경우, 또 통으로 통임대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2년도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건축 지식을 좀 연계해서 여러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많은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자주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구독자 7만 명 목표로 제가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2022년도는 좀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 기초 지식을 연관해서 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MZ세대들도 부동산이 최고의 미래자산 증식 수단이다. 부동산이 최고의 미래자산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요.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축과 친해져야 한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여러분이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다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 건축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만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에 종종 건축을 몰라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즉 MZ세대들도 부동산이 최고의 미래자산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건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다.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대략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또 여러 유형의 건축물의 용도를 설계하고 준공했습니다. 또 많은 건축주분도 만났죠. 건축주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땅을 건물이 오래돼서 신축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이 준공하자마자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이 준공하자마자 이 건물과 토지를 다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세 차익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익을 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토지 매매,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죠. 대부분 이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같이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어떤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빌라, 상가주택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누구나 잘 아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빌라의 매매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라든가 연끌 투자, 이렇게 빌라를 대대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최근의 현상입니다.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결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신도시, 동탄 신도시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토지를 매매를 하는데 상가주택 부지로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은퇴하고 노후 수익형 모델로 상가주택을 지어서 아래층은 임대를 주고 상부에는 집주인이 사는 그런 상가주택 모델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꼬마 빌딩 열풍이 상당히 크죠. 꼬마 빌딩은 뭐 건축 연면적 60평, 100평 이 정도까지 되는 꼬마 빌딩인데요. 대략 뭐 시세 거래가가 30억, 50억, 어떤 경우는 100억까지 꼬마 빌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붐은 당분간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근생상가. 근생상가는 뭐 순수한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매매한다든지 임대형으로 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제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특정 용도의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이걸 또 임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최근에 부동산 투자의 한 부분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죠.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창고, 뭐 쿠팡이라든지 다양한 물류회사들이 창고를 사용을 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이 창고는 조금 규모가 큰 그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수도권 내에서 물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각광받는 그러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대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런 언어들은 건축의 언어입니다. 건축의 언어. 우리가 건축법에 나오는 언어들이 바로 리모델링, 용도 변경, 대수선. 아마 일반 분들은 용도 변경이 뭔지 이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용도를 바꾸는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대수선. 대수선은 뭘까? 수선인데 좀 크게 하는 수선이 대수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대수선의 절차를 밟아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용도 변경과 대수선을 같이 결합한 그런 법적 절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단순히 부동산을 이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 용도 변경, 대수선, 건물 매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이런 게 아니고 꼬마 빌딩이라든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경우, 예전에 트럼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를 다시 새롭게 해서 그 차익을 많이 실현하는 그런 게 이제 부동산 투자 방법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직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다. 자, 이 내용을 좀 언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22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한국경제원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 조사의 어떤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테크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좋다. 월급으로는 답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이 32.9%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역량 강화나 승진,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승진을 통해서 스톡옵션이라든가 또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내용이 14.9%다. 그리고 창업이 9.1%, 이직 가는 경우가 7.8%, 기타가 35.3%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대별로 좀 내용을 보시면 20대와 40대는 재테크 수단 중 주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30대, 50대, 60대 이상은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고 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0대, 50대, 60대 이상은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테크가 소득 양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인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월급으로 아무리 모아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과연 월급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의문이란 얘기죠. 자, 다음 내용은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재테크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적금이 가장 많다.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2일 국내 MZ세대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30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36.1%는 부동산이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 자산 증식으로는 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 가장 유망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32.4%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더 높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이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에 관련된 그런 투자인데요. 13.1%로 의외로 그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코인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수단이 의외로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로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적금 8%, 기타가 10.4%입니다. 자, MZ세대도 재테크 수단으로는 부동산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는 자료가 2021년 11월 22일 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예적금이 많다. 그래서 미래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만 현재, 지금은
예적금이 제일 많다. 이 부분은 뭡니까? 나이가 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일정의 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적금이 현재로서는 재테크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테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적금이 37.5%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 주식이 33%거든요. 그래서 MZ세대에 가장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과 예적금이 가장 많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이 38%, 주식 33%, 가상자산이 10%, 그리고 부동산이 1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굉장히 낮죠.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자, 정경련 관계자는 MZ세대가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경제력 여력에 한계를 느끼며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자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부동산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땡땡하려면 건축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의 매매라든가 또 부동산을 사서 신축하는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용도 변경하는 경우, 또 나중에 지은 다음에 이거를 분양하는 경우, 또 통으로 통임대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을 하려면 건축을 알아야 된다. 왜 건축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하시려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허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인허가는 뭐냐?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고 또 허가를 받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다.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때도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내 건물을 내 맘대로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안전, 또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에 이 사용을 하잖아요. 건축물을 방문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물이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전이란 부분이죠. 안전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용도 변경, 리모델링, 또 신축, 증축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구청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다 건축인 거죠. 건축이고,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이 땅의 면적을 어떻게 내가 신축해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부동산 투자를 점점 더 고수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건축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건축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사가 건축을 아는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할 때에 공인중개사를 만나지만은 건축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또 부동산 수익을 하려면 건축을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또 시공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을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부동산과 건축을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옆에서 건물을 짓고 팔고 이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서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MZ세대도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가장 관심 있게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